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에서 식품화학을 강의하고 있는 장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6월 18일에 시행됐던 교육청 식품위생지 식품화학 과목에 대한 해설 특강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식품화학 과목 이제 시험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 영상은 또 이제 식품화학 과목이 이제 본인의 시험 과목에 있어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나왔나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6월 18일에 시행됐던 교육청 문제는요, 식품화학 과목 기존의 교육청에서 시행됐던 식품화학 문제들보다는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제 짧게 설명했을 때 작년 교육청 문제에서 식품화학은 단답형이 거의 10문제, 11문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형태의 문제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기 나오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예전 이제 식품화학 문제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이제 특징이 적어져 있고 얘는 뭐다 이런 식의 단답형이었다고 하면 이번에 교육청 문제는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로 이제 나오는 형태로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엄청 어려웠나? 나만 어려웠나? 난 별로 안 어려웠는데 지금 갖가지 생각들이 드시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전반적인 총평을 해보자면 식품화학은 식품위생학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거나 까다로워서 헷갈리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어요. 한 문제 정도, 굳이 따지자면 한두 문제 정도만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문제 길이가 길어졌지만 쭉 보기를 보면은 이거 틀린 내용이지. 쭉 보면 3번 틀렸네? 이렇게 답을 촉촉촉촉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선생님하고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입니다. 모두 다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식품화학을 대방고시에서 가르치면서 악명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생직인데 뭐 연구사 문제 왜 풀어야 돼요? 막 이런 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한 적 있잖아요. 조금 힘들어도 어렵게 공부해놨죠. 그래서 연구사 문제보다는 그래도 지문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 연구사 문제처럼 긴 지문들을 우리 다 해결해 나갔기 때문에 요 정도 지문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이제 전반적으로, 왜냐면 이제 제가 위생에서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5과목인 교육청의 경우 5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공통 과목의 문제들 이것들과 또 위생 과목의 요것들과 합쳤을 때 시간 배분상 이제 체감 난이도가 이제 중이나 중상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대방고시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충분히 고득점을 식품화학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의 점수를 얻지 않았을까? 요렇게 아주 살포시 예상해 봅니다. 또 90점 안 나오면 상처받을까 봐. 근데 제가 봤을 때 열심히 한 친구들은 분명 좋은 점수 받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단원별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화학 문제 첫 번째 파트는 수분인데 선생님이 늘 말하죠. 수분에서는 하나는 나온다. 많게 2개도 나온다라고 했는데 수분 나왔고요. 결합수의 특징 나왔습니다. 그러면 쉬운 문제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죠. 탄수화물 보시면요. 탄수화물은 다당류가 세트로 나왔는데 이 다당류에 어떻게 쓰기가 좀 그래서 그냥 보기를 4개를 넣어놨거든요. 여러분 쫙 보시면 우리 너무 많이 풀어봤던 보기예요. 특히 키틴 보기. 키틴의 보기 이거는 정말 자주 나왔던 보기인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키틴 보기 쉬웠고요. 여기 나온 거. 그다음에 전하당, 과당, 잔탄권, 소비톨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문제도 이렇게 나왔어요. 탄수화물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단당부터 다당까지 이제 뭐 특징들 이런 것들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전분의 호정화에 대한 문제. 여기서 살짝 학생들이 약간 함정에 빠졌으면 어떡하지 하는 문제가 요거였거든요. 그래도 잘 찾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틀린 표현이 하나 있었거든요. 자, 지질에선 4문제가 출제됐는데 가열에 의해서 유지의 변화 나왔고요. 인지질, 또 발현점,
지방산의 구조, 지질 문제에서는 특별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단백질 문제에서 학생들이 가장 지금 풀면서 찝찝하게 답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은 치즈 제조에 대한 문제였고요.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변성 문제, 또 식물성 단백질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문제는 리보플라빈 나왔고요. 안정성. 선생님이 올해 비타민을 할 때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각 비타민마다 자주 좀 출제를 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쉬운 부분의 안정성이 나왔어요. 또 무기질에 대한 내용, 그리고 무기질은 전반적으로 이런 무기질들이 각 보기마다 배열되는 문제. 그 다음에 색가갈변은 비효소적 갈변반은 우리 알고 있죠. 뭐 나이아르라던가 카라멜이라던가 아스코브산에 의한 그 갈변 반응들이 이제 이렇게 보기에 각각 나왔고요. 감미료 이번에도 선생님이 감미료 나올 것 같다 그랬는데 잘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풍미 성분의 변화 부분도 우리가 냄새 파트에서는 매일 연습하는 거는 연결하는 연습을 주로 하고 이제 각각을 심화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피로리라든가 피라제, 뭐 락톤 이런 애들을 살펴보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효소에서는 에스터레이즈, 팩티 에스터레이즈, PE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거는 사실은 효소 파트에 넣을 수도 있지만 뭐 탄수화물 파트에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좀 우리가 너무 이것도 쉬운 문제예요. 메탄올 관련된 쉬운 문제로 나왔습니다. 근데 효소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여기 효소에다 집어넣어 봤고요. 물성도 우리 겔 있죠. 졸과 겔 배웠는데 겔의 종류를 모두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는 식품에 함유된 기능성 성분이라고 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13파트에 집어넣긴 했는데 기능성 성분들이 나오면서 이게 문제는 기능성 성분인데 내용은 우리가 색소 파트에서 충분히 공부했던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살펴봅시다. 자, 식품에 존재하는 결합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자, 1번이 정답으로 보이는데요. 식품을 압착할 때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없다라고 배웠죠.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고 선생님이 두부 짜면 물 나오죠. 이건 누구다? 자유수다. 이렇게 설명해 줬었죠. 나머지에 있는 뭐 건조할 때 제거하기 힘들고 용매로 사용되기 어렵고 다른 성분들하고 결합하고 이런 결합수의 일반적인 특징들이 나왔고요. 1번 쉽게 정답 찾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번 식품을 튀기는 동안 유지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우리 튀기는 동안이라는 거는 유지의 가열에 의한 산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1번을 보세요. 점도가 감소한다. 이거는 가열이 아닌 어떤 유지의 산화에서는 공통적으로 점도가 증가한다라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역시 쉽게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보기들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3번 팩틴 에스터레이즈를 활용해서 팩틴을 가수분해할 때 생성되는 주요 알코올은 신박한 문제다. 이거 너무 쉽긴 한데 너무 쉬운데 우리가 에스터레이즈를 보면서 어디가 잘라지고 막 이런 내용 공부했잖아요. 근데 요 메탄올을 물어본다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4번 정답이죠. 너무 쉬웠죠, 이것도. 왜냐면 이제 팩틴 에스터레이즈는 갈락토론산에 이제 메톡식이 연결된 거 여기 잘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탄올이 만들어진다.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4번 인지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며. 자, 요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모두 고르면에 대한 문제가 꽤 여러 문제 나왔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정답의 보기 부분이요. 선생님이 넘겨봤을 때도 그때도 느꼈지만 예를 들어 기역, 니은,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개수의 변화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조금 더 쉽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개수의 변화가 있으면 헷갈리는 보기가 얘를 하면 빼고 얘를 넣고 이런 거 여러분들 수험생들은 다 느끼잖아요. 근데 이 4번 같은 문제도 뭐 기역, 니은, 리을,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디귿, 리을, 뭐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세트가 모두 3개씩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확실한 내용들만 있으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기억을 한번 볼게요. 세포막 구성 성분, 뇌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쵸? 인지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포막에서 이렇게 이중층을 이루고 있을 때 여기 인지질 있었잖아요.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고 뇌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니은, 레시틴은 동식물성 식품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지질이다. 맞습니다. 자, 디귿, 고급 지방산과 고급 알코올의 에스터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디귿의 이 멘트. 너무 자주 본 멘트. 어디서 본 멘트? 왁스에서 본 멘트죠. 그죠? 왁스의 정의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리을, 극성기와 비극성기가 있어 유화제로 작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극성과 비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인지질의 특징이었죠. 자, 5번 볼게요. 다당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3번 보기. 정말 많이 본 보기인 것 같아요. 키틴은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 베타 일사결합으로 중합된 다당류이다. 맞죠? 정답입니다. 맞는 것을 고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너무, 그리고 이미 기출된 형태예요, 이거는. 이거보다 우리 더 열심히 했는데. 그쵸? 막 한천도 외우고 다 여러 가지 온갖 검류를 외웠는데 쉬운 친구가 나왔죠. 근데 이 5번에서 보면은 누구누구 나왔냐면 글리코겐이 나왔고 베타글루칸 나왔고 셀룰로스가 나왔잖아요. 다 쉬웠어요. 뭐 베타글루칸은 갈락토스가 뭐 주다. 또 셀룰로스는 알파글루코스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었고 글리코겐에는 뭐 당하고 산이 있으면 겔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 누구예요? 팩틴의 특징이죠. 이런 것들이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6번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전하당의 비성강도는 우선성이다. 너무 틀렸죠. 1번부터. 그래서 아마 쉽게 클릭하고, 클릭 안 하죠. 체크하고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탕은 우선성인데 설탕이 분해되어 만들어지는 전하당 같은 경우는 성강도가 자선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뭔가 바뀌었다, 인버트 됐다. 그래서 전화당이다 라고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자선성이고 심지어 성강도가 마이너스 20인지도 우리 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요. 나머지들은 과당이나 잔탄검, 소비톨이 나왔는데 뭐 과당은 되게 달다, 가장 달다. 잔탄검은 미생물이 생성한다. 또 소비톨은 알데히드가 환원된 거다. 이런 식의 보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았고요. 자, 7번 볼게요. 전분의 호정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3번 보면은 글리코시드 결합이 부분적으로 용해돼서 용해도가 감소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 보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가리면은 글루코시드 부분이 부분적으로 분해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용해도가 감소한다가 틀렸죠. 용해도가 높아졌었죠. 증가했었죠.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호정화의 가장 특징적인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이걸 찾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호정화에서 제가 2번 보기를 아이들이 조금 헷갈렸을까? 2번에서 왜냐면 빨리 풀려고 2번 빨리 하고 다시 컨펌 못하면 어떡하지? 온갖 또 고민을 하긴 했죠. 근데 여기 3번 잘 체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했을 것 같은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유에서 치즈를 제조할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였는데 선생님이 2번, 3번 두 개의 보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줬고 노란색도 칠해놔서 2, 3번을 선생님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pH를 4.6으로 낮춰서 응고시킨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틀린 내용이 아니어서 맞는 내용이 맞고요. 2번과 3번을 고민하는 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유를 한번 말해 볼게요. 2번의 경우에는 치즈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얻은 유청에는 유청 단백질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치즈를 제조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즈를 제조할 때는 이제 카제인이 응고되면서 이제 치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게 치즈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청 단백질이 이게 유청이 분리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청이 분리되고 또 이 안에는 유청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즉 글로불린이나 알부민이 들어있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과정 일어날 때 현상이니까 맞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치즈를 만들 때 이 유청 단백질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카제인이 이제 치즈의 과정에서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두 가지로 옳은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틀린 표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효소를 이용해서 이제 레닌이라는 효소를 이용해 가지고 치즈를 만들 때 레닌이나 키모신을 처리해서 그쵸 키모신 레닌과 거의 같은 아이잖아요. 근데 처리해서 우유 단백질 간의 결합을 유도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 뒷부분이 조금 더 이제 마음에 걸린 거죠. 그래 레닌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레닌이나 키모신을 처리해서 이제 카제인이 변성되고 또 카제인이 이제 칼슘과 결합해서 치즈가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딱 봤을 때 맞는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유 단백질 간의 결합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유 단백질 간의 결합이라기보다는 또 이 카제인이 이제 카파카제인이 파라카제인이 되면서 불안정해지면서 칼슘과 결합해서 응고가 일어난다고 선생님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틀린 보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정답은 출제자분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은 어떤 게 답이다라고 결론 짓기보다는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이제 필기시험 점수가 나오면 알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겠다. 왜? 둘 다 맞는 부분, 틀린 부분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출제자에 따라서 2, 3번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9번 어렵지 않았죠? 자, 발연점은 우리가 기존의 이제 유지들은 발연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가 나는 그 온도가 있는데 이 발연점이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시면 노출된 유지의 표면적이 영향을 줄 수가 있었고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높으면 그러니까 표면적이 높고 함량이 높으면 함량이 많으면 발연점이 낮아졌었죠. 또 유지의 정제도 선생님이 올리브유 말해준 적 있잖아요. 정제 그냥 그 엑스트라 버진의 올리브유는 이제 탁하잖아요. 이런 정제가 덜 된 애들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발연점이 낮다라고 했었죠. 근데 정제가 잘 되면 정제도가 높아지면 발연점이 높아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모두 골라라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으로 보입니다. 10번 지방산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것도 쉽게 찾으셨죠? 자, 3번 정답인데요. 메틸기에 그죠? 우리의 지방산 같은 경우는 카복식기가 있고 메틸기 끝 양쪽에 존재를 하는데 메틸기에서부터 6번째 탄소에서 첫 번째 이중결합이 있는 지방산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오메가6 지방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나머지 지방산에 대한 내용도 선생님이 진짜 모의고사나 문제풀이에서 정말 많이 했던 애들이에요. 탄소수가 홀수냐 짝수냐 공액이냐 비공액이냐 트랜스냐 시스냐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 쉽게 찾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1번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틀린 것을 고를 건데요. 2번 틀렸죠? 천연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대부분 L형이죠. L형. 그래서 틀렸어요. 요것도 역시 이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기본적인 내용들 나왔어요. 카복식기와 아미노기가 있다. 그다음에 양전화, 음전화 다 갖고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개요적인 내용들이 있죠. 우리가 지질을 배울 때 지방산을 먼저 배우고 단백질을 배울 때 아미노산을 먼저 배웠던 기본적인 문제들은 역시 여러 번 풀어봤기 때문에 쉽게 정답 맞췄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12번 단백질의 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단백질 변성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20년도부터 기출이 자주 되면 더 자주 되면 원래도 자주 되는데 변성에 대한 특징이 자주 됐기 때문에 공부를 여러 번 해놨고요. 3번 한번 볼까요? 단백질이 변성되면 구조는 변하죠. 고유의 특성도 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독성이다. 만약에 독성 물질이다. 그러면 이 변성에 의해서 독성이 없어질 수도 있고 항원 항체 반응을 하는 이런 면역 반응도 사라질 수 있고 효소다. 그러면 효소의 특징이 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자, 13번 한번 볼까요? 식품의 콜로이드 상태에서는 졸과 겔이 존재한다. 다음 중
계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며. 자, 이 문제도 선생님 기억에는 이제 보기가 기역, 니은, 기역, 디귿, 리을 뭐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부 다 3개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유는 아니잖아 하면 무조건 바로 맞힐 수 있는 문제예요. 뭐 어묵, 젤리, 치즈를 몰라도 근데 이미 뭐 우리 교재 다 있으니까 다 맞췄겠지만 우유는 유화잖아요. 그쵸? 우유는 유화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유화액이니까 아니니까 기역, 니은, 리을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치즈, 어묵, 젤리가 계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4번 식품의 가열, 가공 중 풍미 성분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풍미 성분인데 가열, 가공 중이에요. 그랬을 때 정답은 2번으로 보입니다. 지질 분해 시 발생하는 휘발성 성분은 테르펜이다. 요거 틀린 보기로 보이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파, 마늘 가열하면 황화합물 이런 거 맞죠? 또 피라진이나 피롤 이거 선생님이 우리가 볶거나 이런 거 뭐 볶은 땅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운 고기 이런 거. 그래서 볶거나 가열하는 식품에서 주로 발생한다. 배운 내용이죠. 마이야르 반응은 특유의 향과 갈색 물질이 생성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으로 보이고 다른 보기들은 옳은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15번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내용도 4번이 너무 틀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쌀과 밀 등 곡류 단백질에는 라이신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너무 틀린 내용이죠. 자, 우리 쌀에서는 오리제닌이 대표적인 단백질이었는데 이 오리제닌은 다 좋은데 뭐가 없었어요? 라이신이 제한 아미노산이었어요. 밀도 마찬가지로 라이신이 부족한 대표적인. 그래서 쌀밥만 먹으면 안 된다. 쌀밥에 콩을 넣는 콩밥 먹어야 된다. 보완작용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밀단백질에는 글리아딘, 글루테닌이 있다거나 대두단백질 두부 만들 때 간수 내용이 있다거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럼 됐고요. 16번 갑니다. 자, 감미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뭐였냐면 아스파탐이 열과 pH 안정하다라고 했거든요. 아니었죠. 우리가 아스파탐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2개가 연결되어 있는 다이펩타이드 형태의 감미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열하는 식품 있잖아요. 거기다 아스파탐을 넣게 되면 여기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 펩타이드 결합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아스파탐은 가열하는 식품에는 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pH에 대한 부분도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쉽게 1번을 골랐을 것 같고요. 다른 보기로는 아세설팜 칼륨이라던가 자일리톨이라던가 스테비오사이드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이 중에서 이제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아세설팜 칼륨이 특유의 쓴맛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혹시 이제 또 이 감미료도 더 열심히 항상 가르치고 있지만 이 감미료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에서는 지난번에도 단맛 뭐 이런 구조하고도 관련돼서 또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잘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역시 잘 맞췄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자, 17번 가볼까요? 리보플라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비타민 B2죠. 리보플라빈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1번 너무 틀렸죠. 빛에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광선에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리보플라빈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으냐 우유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우유팩이 하얀색이다 선생님 설명한 적 있죠. 그래서 우유를 투명한 용기에 놔두고 오랫동안 햇볕을 쐬게 되면 다 파괴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광선에 안정적이지 않죠. 그리고 이제 리보플라빈의 급원식품이나 그 다음에 리보플라빈은 우리가 FAD 같은 건 조효소 형태로 바뀌게 되면 얘가 체내에서 산화 환원 반응에 관여하게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있었습니다. 또 산이나 알칼리성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18번 갑니다. 비효소적 갈변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4번 보기. 지금 시험 안 보시는 분들도 너무 쉽게 처리하셨죠? 왜?
너무 열심히 한 내용입니다. 마이야르 반응은 수분활성도 0.5에서 0.8 사이에서 가장 느리다. 웬말씀 가장 빠르다 였었죠.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어디예요? 수분활성도 0.5에서 0.8 사이가 가장 빨랐었죠. 또는 뭐 0.6에서 0.7 정도 여기 사이에서 빨랐잖아요. 그래서 틀린 내용이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뭐 카라메라 반응이 당을 고온에서 가열할 때 이런 것도 알고 있는 거고, 아스코브산이 그 감귤류 제품, 선생님이 그것도 설명해 준 적 있죠. 그래서 이런 뭐 농축 주스나 뭐 이런 감귤류 제품에서 갈변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1번도 틀렸고. 자, 정답은 4번이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한번 갈까요? 무기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내용을 고르는 건데, 자, 1번이 정답으로 생각됩니다. 칼슘의 체내 흡수를 조절하는 무기질은 칼륨이다. 사실은 어떤 것들을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무기질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긴 하는데, 칼슘의 체내 흡수를 조절하는 무기질을 인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으로 생각을 했고요. 2, 3, 4번이 또 확실히 맞는 보기입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호르몬 요오드 맞죠? 클로로필 마그네슘 맞고, 근육이나 혈색소 단백질 하면 철 맞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번 식품에 함유된 기능성 성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입니다. 자, 그러면 20번 같은 경우는 지금 기능성 성분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문제 내용은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성분이 어디에 있고 얘가 어떤 구조이다.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면 2번을 한번 보시면 루테인은 들깨에 존재하는 플라보노이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루테인은 들깨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루테인은 플라보노이드가 아니죠. 카로티노이드죠. 그래서 틀렸다고 금방 찾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여기다 제가 안 적어왔는데 그 교재 보면은 그 들깨와 관련해서 루테올린인가 이렇게 이름이 비슷한 애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안 적어왔네요. 플라보노이드 그거를 아마 응용해서 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이제 또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생각이긴 하거든요. 근데 루테인 자체가 카로티노이드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1, 3, 4에 뭐 있는지 막 궁금하잖아요. 1번에는 루틴이 있었어요. 메밀 루틴 플라보노이드 이런 식으로 짝꿍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3번에 라이코펜이 있었고 4번에 케르세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틴, 라이코펜, 케르세틴 다 우리가 너무 쉽게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루테인, 들깨 이것도 뭐 루테인은 들깨 관련성이 적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래서 고민을 좀 했거든요. 얘를 색소 파트에 넣어야 되나? 너무 이게 기능성 성분이란 말만 없으면 너무 색소 파트 문제인데 기능성 성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이 실제로 우리가 기능성 성분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 채소들도 우리가 먹을 때 이런 색소 성분이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또 식품화학 20개 문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풀어보시면서 느끼시거나 또는 이제 시험 보시거나 뭐 이제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여러 조건, 여러 상황 속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봤을 텐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렇게 엄청 고민되고 배우지 않고 이런 내용들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교육청 시험을 선생님이 보면서는 어떤 걸 좀 했었냐면, 그동안은 제가 외우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하긴 하지만 제가 암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 책 순서대로 저는 외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원도 순서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시험 문제에서 얘가 1번에 있을지 10번에 있을지는 이제 그 뒤에는 기억이 안 나고 제 순서대로 했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그 전공 과목의 답을 적어서 나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질문이 카페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문제 순서대로 조금 고려를 해보고 기억을 하고 참고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교육청 문제 이번에는 거의 문제 순서까지 맞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순서대로 출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답만
뭐 기억해서 나왔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가다반을 좀 맞춰보는 도움이 되고자 문제 순서를 맞춰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영상을 통해서 공통 과목 점수도 나왔고 영상을 통해서 가다반도 이제 확인을 했을 텐데 앞으로 이제 그 자신의 점수와 관련해서 필기 합격 그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합격선이 몇 점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쉽게 난 떨어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시지 않으면 안 되고요. 내가 뭔가 혹시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과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씩 준비하시고 합격자 합격 발표날 또 면접 날짜 이런 것들 잘 자기 지역 잘 파악해 두셨다가 그 필기 합격을 했을 때 미리 준비하셨던 내용들로 면접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위생직을 치렀던 지역들은 면접이 쉽진 않았어요. 이제 뭐 인터뷰에서 경기도는 조금 사악함이 내려간 것 같고요. 선생님이 이제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의 1배수에서 2배수 이상 뽑았기 때문에 면접에서 이제 좀 힘들었던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면접은 어느 지역 상관없이 그리고 뭐 너무 다른 여러 가지 소문에 끌려다니시지 마시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소신대로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면접과 관련해서 궁금한 친구들은 대방고시학원이나 품격 카페에 질문도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또 같이 이제 최종 합격까지 끝까지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교육청 식품위생직 해설 특강은 마치도록 하고요. 시험 공부하시느라 이 더운 날씨에 또 5과목 하시느라 우리 시기직 친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